예, 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다 1박 2일간의 합의 끝에 일단 여당이 언론법,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일단 입법 폭주에는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설과 같은 발언을 해서 파장이 있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파국을 막고 다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데 노력해 주신 양당 대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평소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소통은 공감대를 갖고 공감대는 파입에 이른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양당이 대화와 파입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박병석 의장은 줄기차게 여야 간의 합의를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초선의 김승원 의원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한테 어르신인데 어떤 사제 말씀을 드렸어? 부장님은 혹시 말씀 따로 있으셨나요? 실망하셨다는 질책도 하시고 더 잘하라는 격려도 해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쓸까요? 그 의장님은 그 영어 약자에 대해서 뜻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페이스북에 좋은 글들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그럼 그 마지막 B는 오타였다는 거. 예? 오타였던 거예요? 원래 제너럴 굿이라고 네, 공동선을 위해서 제너럴 봉사하자. 굿이요? 네. 중의적인 게 다죠. 알겠습니다. 거버너 서브 네. 제너럴 굿. 이 욕설 파문 시작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8월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자 국민의 연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장도 만나볼까요?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글을 SNS에 남겼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저 말은 욕설입니까? 김승원 의원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초선 의원입니다. 수원 갑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선인데 이번에 이 문체위 소속에 원래 문체위 소속인데 이번에 언론중재법 우리가 뭐 언론봉쇄법이라 이야기 등등 하는데 그 법을 어쩌면 코디네이터한 아주 핵심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체위에 있다가 또 예. 법사위 가니까 법사위로 또 보임을 해서 법사위원까지 맡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국회가 본회의가 이제 막판에 취소되니까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GSGG. 제가 그래서 그 GSG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구글에도 검색을 해보고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더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모르셨어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젊은 친구한테 이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예. 뭐 좀 동물을 비유한 욕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 저 감사합니다. 이 역사에 남을 거면 저 이야기가 굉장히 비아냥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주도했던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바로 그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제 GSGG라는 사실은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이걸 해명하는 것도 거의 저는 뭐 장난기로 해명을 한 걸 보면 무슨 뭐 아까 좀 전에 우리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예. 무슨 이상한 영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본인이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왜 사과했겠습니까? 본인이 그게 욕이 아니라면 사과할 이유가 없겠죠. 이분이 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같이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 것인데 참 저는 이 국회 수준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전에요.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있을 때 그때 108번내라고 그래서 하도 초선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때 문희상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계작두를 가지고 그 계작두를 대령해서 단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계작두라는 게 아시겠지만 포청천에 나오는 예.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 108번이나 초선 의원들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참 저는 이번에 보면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주역들이 다 초선들입니다. 참 문희상 의장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여기 화면에 잠깐 보면 여기 GSGG 같은 글쎄 동문비유 욕설도 문제지만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연기를 했다면 이런 비꼬는 듯한 말투부터가 좀 더 논란이 시작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본인이 지금 원내 또 비서실장이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오선 의원한테 더군다나 국회의장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우리 그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한테 저런 이야기 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물론 뭐 다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장에게 여러 고언과 쓴소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논란이 좀 커지니까 7시간 만에 계속 읽긴 좀 그런데 GSGG 표현 삭제하고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썼던 이 거버너라는 이 표현도 좀 논란이 된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뭐 일반 의지에 충성할 의무가 있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 사실은 이게 좀 눈 가리고 아웅인 성향이 있지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정말 이 거버너가 이렇게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뜻이었다면 굳이 아무도 이해 못할 약자로 쓸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이 페이스북 글을 총 7번에 걸쳐서 김승원 의원이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잦은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박병석 의장 뒤에 님자를 안 붙였다가 이후에는 박병석 의장님이라고 붙이기도 했고요. 결국 처음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 욕설, 비속어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을 쓰고 수습하기 위해서 뒤늦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미봉책을 쓰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말씀하신 이 거버너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국회 영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회의장을 뭐 스피커로 표현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가 담긴 표현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선배 정치인이고 국회 최고 원로로 뽑은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하는 일자를 내달 27일로 미룬 것 역시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는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라는 큰 뜻에서 박병석 의장이 중재를 한 것인데 초선 의원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쓰고 그걸 또 100%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말들로 빙빙 돌려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 말장난처럼 계속 뭐 거버너니 어떠니 하는 영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해 보이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해명 잠깐만 언급할게요. 그렇지만 거버너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서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다시피 국회 영문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장이 스피커로 표현이 돼 있어요. 뭐 해명도 해명이고. 글쎄요. GSGG 뭐 스피커 뭐 영어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최 교수님. 이게 본인 뜻대로 뭐 언론중재법이 8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저런 쓴소리를 해도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해도 되냐? 이 부분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저게 욕설이라고 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유추될 수 있는 말을 한 건 정말 잘못됐죠. 그리고요. 아니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서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욕설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써가면서 글을 썼다.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아무리 본인이 기분이 나빠도 상식적 선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그렇게 한 행동에 있어 본인이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글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풀어서 해명하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런 표현을 쓰게 되면 결국은 도리어 본인이 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 국민의 어떤 시선에 맞는 정도의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환 의원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잠깐 그의 이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판사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 화면 말고요. 덕분에 국회의장에게 싹싹 빌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박병석 국회의장에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래서 10시 이후에는 SNS 사용을 반드시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인터뷰까지 원내대표가 했는데 이번에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했고 원내대표 비서실장 어쨌든 지도부로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도부를 구성했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추미애 전 의원이에요. 대표도 지냈죠. 그다음에 장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의전 논란, 법무부 의전 논란, 왜 우산 씌워줬던 그 대상 법무부 차관이요. 그분도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그 픽업했던 그 판사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도 지금 판사 출신이잖아요. 지금 판사 출신인 분들이 저런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최악의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회의원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야 진짜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시험 봐야 된다. 의원들 시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싹싹 빌었다. 윤호중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싹싹 빌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조국 전 전 장관이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는 뭐 때려잡아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왜 하필 싹싹 빌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 그러면 사과하는 게 아니다. 뭐 그만큼 뭐 정중히 사과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윤호중 대표도 이 정도 됐으면 저는요. 잘라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비서실장에서 바로 자르고 사실은 국회의장한테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 말로만 사과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장이면요. 지금 서열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아이, 그럼요. 이런 분한테 지금 저 엄청난 욕설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말로만 사과하고 때우면 됩니까? 예. 당연히 잘라야죠. 저런 교체를 해야 사람을. 된다. 원내대표 당연히 비서실장. 그럼요. 교체하고 정중하게 사과 드려야 되는 거지. 지금 말로만 싹싹 빌고 그냥 넘어간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국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예. 정 의원님, 그리고 제가 높아시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판사 출신 가운데도 꽤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거는 좀 알고 우리 다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금태섭 전 의원도 오랜만에 본인 SNS 통해서 여러 입장을 밝힌 이유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에서 이분을 대표로 해서 국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나란 일을 하라고. 그런데 국회를 갔는데 이렇게 언행을 하면 그 지역구 구민들께서 어떤 심정이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회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공방은 하고 싸우더라도 국회의 가장 큰 어른이신 국회의장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이게 말의 어떤 언어에 예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초선 의원의 원내대표 비서실장까지 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금 법사위와 문체위를 넘나들면서 지금 법안 통과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분인데 또 이분이 가짜 뉴스를 갖다가 척결하겠다고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분이 지금 본인의 스스로의 화를 억제하지 못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국회 윤리위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가 항상 보면 뭐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선진국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회도 거기에 걸맞는 저는 수준, 국회의원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스스로 윤리위에 좀 넘겨서 저를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저는 김승원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당, 야당의 양당 대표의 방송, 그러니까 맞짱 토론이 예고돼 있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 토론은 무산되게 될 거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방송국과 제작진과의 약속, 출연진 간의 약속, 시청자와의 약속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이런 참을 수 없는 가벼운 행동을 두고두고
지탄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당 수석 대변인은 결방의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는 유체 이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대표의 그 대변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언론법을 두고 여야 대표가 토론하기로 했었는데 30분 전에 급히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정 의원님,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어제 애초에 듣기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뭐 당연히 토론을 좀 해서 여야가 그렇게 합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왜 이준석 대표 측에서 토론 취소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 상정이 안 된다면의 의미가 뭐였냐면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이거 대화를 하면 내 의미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계속 뭐 7시에 한다, 처음에 5시에 한다, 7시에 한다, 9시에 한다. 대화를 할 것처럼 계속 해놓고서 대화를 안 하고요. 계속 마치 민주당이 협상을 가지고 약 올리듯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의미로 우리하고 협상이나 대화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거죠. 취소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사상 초유의 상도덕 없는 행동을 한 거다라는 윤 원내대표의 얘기도 단순히 그냥 정치적 공세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요 늘 저래요. 본인들이 지난번에 이 지금 언론 악법을 가지고요 새벽 4시에 막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기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거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할 듯 안 할 듯 할 듯 안 할 듯 이렇게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눈치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가지고도 지금 장난치다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러고 안 한 겁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명 의원님 말씀을 일단 진정성 있는 그렇죠. 대화 테이블에 예. 나와야 이 토론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근데 네. 사실 진정성 있는 대화 테이블이라는 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를 두고도 오늘 또 국민의힘 대변인 또 논평도 있고 욕설 파문과 또 연관이 되면서 상도동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토론회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깔아뒀었기 때문에 토론회가 무산된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크게 불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승원 의원의 그 GSGG 파문이 오늘 뉴스를 덮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이 아무리 최고 지도회의에서 때린다고 하여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워낙 토론의 명수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반 조건이 어떠했던 간에 전제 조건이 어떠했던 간에 TV 토론에 예정대로 참석해서 송영길 대표와 언론중재법을 놓고 토론을 했다면 설전을 한번 벌였다면 이 대여 투쟁 공격수로서 이준석 대표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을 것 같은데 이 기회 자체가 무산된 것은 이 야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제 4번의 이 협상 테이블을 가지면서 국민의힘에게 이걸 마치 강행 처리할지 안 할지 약간 약 올리듯이 5시, 7시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그런 지연 전략을 쓴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막상 이준석 대표나 최영두 의원이 이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방송국으로 출발했는데 아주 늦게라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지 안 할지 하나도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좀 국민의힘을 자극했던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TV 토론 얘기, 초선 의원의 욕설 파문 얘기 꽤 언론중재법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9월로 연기한 데에는 여러 입장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겨우 얻었던 손해배상이 5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데 그거 변호사비 쓰고 나면 누가 언론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도 하고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송 대표도 꽤 그 본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굳었다고 봤는데 충분히 의렴수렴하겠다.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그제 덧붙였거든요. 근데 최 교수님, 근데 이제 당내 혹은 언론, 민주당만 빼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송 대표의 마음을 움직인 게 바로 유엔 인권이사회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는 곳에서 공문을 보냈고 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러 인권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압박이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여러 언론 관련 단체들이나 아니면 인권 단체들의 반발을 샀고 그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8월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9월도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처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도요? 동력을 잃었고 또 여러 가지를 수정하다 보면 사실은 통과를 하려고 했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오늘 언론중재법 일단 다음 달로 연기가 되니까 그동안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변인 통해서 입을 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저는 대통령께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돼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언급을 해왔습니다. 또 언론 자유를 정말 충분히 보장하는 그런 정권이 되겠다라고 본인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언론중재법이 기본적으로 위반이 되고 지금 본회의까지 상정이 될 그 찰나에 본인의 입장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게 9월 달로 연기가 되니까 이제서야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저는 왜 대통령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되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본인의 입장을 먼저 밝혔고 더군다나 또 자신의 정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즉각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건 국회의 일이다 라고 지금 뒤로 물러서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 언급이 바로 이번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내년 대선에 또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판단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송영길 대표가 거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자, 이 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손해배상액이라든지 등등 가짜뉴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내 인사들 만난 자리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선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한 거란 말이죠. 해석을 하자면 아니 근데 어떻게나 이 언론에 관한 이 법, 언론이라는 게 결국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자기들의 정권 재창출 이것을 위해서 이걸 어떤 면에서 컨트롤한다? 이런 의도를 밝힌 것 자체가 바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정파성을 스스로가 저는 인정한 게 아닌가. 즉 이 법을 통과시킨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이 적은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들끼리는 아니야. 내년에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법 통과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결국 송영길 대표가 본심을 토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보도 인용해서 논평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